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소변이 마려운데 선생님 소변 보러 가겠습니다 이 소리를 못했을 정도예요. 그렇게 아주 소극적이었고 동네에서는 아이들하고는 동네 친구들하고는 활발하게 놀았는데 학교에 가서는 좀 이제 소극적인 그런 아이였다고 생각이 돼요. 저희 집안이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학살을 당했죠. 그러니까 한국 전쟁 피해자들이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이렇게 피해를 계속 연좌제라든지 사회가 그 반공교육 내지 반공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버지, 삼촌, 고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 피해 때문에 입은 우리 집 가족의 내막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는 그 반공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삼촌, 우리 고모까지도 죽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.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난 뒤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알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자익으로 혹은 그 반공 사상에 의해서 희생된 거다 하는 것을 갖다 굉장히 늦게 알게 됐죠. 이승만 정권은 그 친일 세력의 바탕 위에 들어선 거고 미국이 우리 남한을 통치하는데 가장 적당한 사람이 이승만이었다. 그러니까 전혀 그 민족주의적인 색채도 없고 그냥 아주 지극히 그 자기 출세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제 그게 독재로 연결되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은 우리 그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 태어났죠. 그게 이제 탄생도 친일 세력들과 같이 가고 친미 세력들, 미국은 우리 남한을 통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택한다고 한 것이 이승만이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천주교 계통의 신부되는 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. 그 고등학교 서울 성신 고등학교라고 해화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험을 치가 합격이 되면서 이제 3년간 거기 기숙사 생활 무료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갔죠. 안 가고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요새 가톨릭 노동 청년회라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. 지요새라는 조직은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었어요.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자본에 대항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죠. 사회에 그다음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, 내가 선 자리에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요새가 내한테 제시를 했죠. 우리가 이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군을 해병대를 갔는데 월남을 가게 되면은 한 달에 그 당시 말단 공무원 월급이 됐어요. 쫄병이라도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힘들게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월남 가면은 낫겠다 이래서 월남을 지원해가 갔죠.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대리싸움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잘못이잖아요. 베트남에서 이제 작전을 나가고 그러는데 한 마을을 이렇게 수색을 하러 갔는데 그
그 이제 수색을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가 도망가 버려요. 원초에 그 학살이 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. 그런데 우리 그 대대에서 파견 나온 친구 하나가 그냥 민간인을 그 어떤 집에 가면 노인들이 내가 이 집을 지키겠다, 노인들은 설마 다 건들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? 근데 노인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. 노인만. 그래서 이제 그 부대 그쪽에서 총알이 날라왔다는 이유로 그 마을을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람들, 우리 군인들이.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데 누구 어떤 할배 할매가 가만히 있겠어. 그 나와서 뭐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바로 그 자기들 피해는 동굴 그 안에 집어넣어 수류탄을 까여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째 이런 전혀 전투도 해보지 못한 인간이 여기 와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찰을 나가갖고 그 지역에서 있으면은 이제 밑에 환히 보이는데 우리한테 무전으로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, 저 밑에 베트남산 농사 짓는 사람 거기에 내려가서 그 여자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중대장이 비상을 걸어가 우리 전체를 소집을 했는데,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우리 중대가 밤새도록 기합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, 그 다음에 여자들이, 노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 구조를 직접 내가 목격을 했죠. 그러니까 중대장이 하는 말이, 자기가 6.25 때 중학생이었는데 피난을 막 열심히 내려가는데 젊은 여자를 미군이 잡아가지고 가서 그 강간을 하고, 그런데 그분은 살라고 자기가 옷, 그 다해진 옷 그거를 갖다 주면서 다시 피난대열에 뛰었다. 이런 거를 내가 목격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기본 그런 걸 하지 마라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. 그 너무나 많은 월남민들이 학살당하고, 특히 그 우리 군에 의해서 엄청난 것을 당했다고 나는 알고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창원시 의원을 2대, 3대, 4대까지 했어요. 그렇게 이제 맨 처음 들어가니까 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시정을 알아야 되는데 시정을 모르잖아요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은 딱 폼을 잡고 앉아 있어요. 폼을 잡고 앉아가 모르면은 과장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, 나는 이게 과장은 시정을 제대로 몰라요. 한 2년 하면 바뀝니다. 근데 계장급들은 시정을 갖다가 밑에 말단부터 그 자리에 쏠려서 계장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내가 판단을 하고, 그래서 내가 이제 계장을 찾아다녔어요. 찾아다니면 이제 그 시정 직원들이 깜짝 놀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업무 파악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, 우리 의회에서 이제 정동환은 우리 의원들 체면을 깎이는 사람이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. 그래서 내가 바른 말 했죠. 당신네들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아는 사람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해야 돼. 근데 계장을 우리 의회에 못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거다. 알려고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원의 체면을 깎인다는 것보다 잘 모르고 폼만 잡고 있는 것이 의원의 체면을 깎이는 거다,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지금은 내가 그 청년 내일센터 이사장이거든요. 우리 사회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심각한 게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. 우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나와서 정규직, 사자 달린데 대기업 이런 데 다 들어가기를 자기 자녀들이 바란단 말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도 그렇고,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우리가 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는 20%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80%의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있다는 걸 바라보지 않고 100%가 20% 자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문제거든요.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길들을, 다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
네일 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죠. 만들고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다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을 지금 10한 몇 년째 하고 있죠. 지역에서 원로 내지 인사들 모임을 통해서 진보 운동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져가면서도 단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역시 가치관이고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.